10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부동산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갭투자는 완전히 막혔고 2년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징역 2년 또는 토지가액의 30%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는 79% 급감했는데 집값은 오히려 0.08% 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체를 파헤치고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대한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 허가 없이는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은 오직 하나, 실수요 목적입니다. 실거주, 실경작, 실경력만 인정됩니다. 투자나 재산 증식 목적은 100% 불허입니다. 서울시는 실거주 여부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직장 위치, 자녀 학교, 병원 이용 기록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형식적 심사가 아니라 실질 심사입니다. 더 무서운 건 벌칙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계약금도 못 돌려받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도 강력합니다. 허가받아 취득해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전세 주거나 비우면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마포구에서 12억 아파트를 계약한 김 사장. 갭투자 목적이라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돈도 잃고 기회도 잃은 겁니다. 갭투자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낀 채 매입하는 투자법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아파트에 전세 10억이 있으면 5억만 투자해서 집주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전세를 끼고 있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당연하죠.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실거주를 하나요? 실제로 10월 15일 이후 갭투자 매물의 90% 이상이 철회됐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세 가율 70% 이상 매물이 8,500건에서 2,300건으로 73% 감소했습니다. 시장 영향을 구체적 수치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데이터입니다.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는 564건입니다. 직전 10일 2,679건 대비 78.9% 급감입니다. 강남 3구는 더 심각합니다. 강남구 10건, 서초구 8건, 송파구 12건. 평소의 5%도 안 됩니다. 일별 거래량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0월 15일 312건에서 16일 43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7일 38건, 18일 35건.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겁니다. 매물도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74,044건에서 66,647건으로 1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더 적습니다. 대부분 호가를 높여서 사실상 안 파는 매물입니다. 성수동 트리마제 84평방미터는 47억에서 52억으로 호가를 올렸습니다. 압구정 현대 82평방미터도 60억에서 68억으로 올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매도자들도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면 다시 살 집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수가 어렵거든요. 결국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1호 대책 후 2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상승했습니다. 거래가 79% 줄었는데 가격은 올랐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가 없으면 가격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극소수 실수요자 간 거래만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가격에 덜 민감합니다.
꼭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전세 시장도 연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막히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전세 수요 급증입니다. 매매를 포기한 사람들이 전세로 몰렸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은 10월 한 달간 전세가가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전세도 품귀입니다. 둘째, 전세 공급 감소입니다. 갭 투자로 매입해서 전세 놓으려던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신규 전세 매물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했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투기 차단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투자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실수요자도 거래를 못하고 시장이 완전히 경직됐습니다. 거래 없는 시장은 죽은 시장입니다. 가격 발견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도 시행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풀린 후 가격이 폭등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횡보, 중기 상승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3 내지 6개월은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횡보합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속적 하락입니다. 경제 위기나 금리 급등 시 가능합니다. 거래가 계속 막히면 결국 급매물이 나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30% 이상 폭락도 가능합니다. 1997년 IMF 때처럼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즉각 반등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조기 해제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유동성이 급증하면 가능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처럼요. 저는 시나리오 1이 70%, 시나리오 2가 20%, 시나리오 3이 10% 정도라고 봅니다. 핵심은 공급입니다.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라 장기 하락은 어렵습니다. 지역별 전망도 다릅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입니다. 실수요가 탄탄하고 대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도강과 외곽 지역은 조정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곳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은평, 강서, 관악 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더 복잡합니다. 규제 지역인 12개 시구는 서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파주, 양주, 여주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당분간 관망하세요. 최소 6개월은 지켜봐야 합니다. 성급한 진입은 위험합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없어서 협상력이 생겼습니다. 급매물을 찾아 10 내지 15% 할인을 노려보세요. 단, 실거주 목적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도 변수입니다. 시장이 너무 얼어붙으면 규제 완화 압력이 커집니다. 이미 업계와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입니다. 중간에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에 기대지 말고 현실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충격적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사실상 거래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갭 투자는 완전히 끝났고 실수요자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거래가 없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됩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무엇보다 패닉하지 마세요. 서울 부동산이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일시적 조정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회복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2026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